주말에는 휴식을, 주말 스포츠 어드밴티지. 네, 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2부 촉설 예언자들 시작합니다. 주말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꿰뚫어 보면서 관전 예감의 촉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한마디로 촉을 보는 미래 예측 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되죠, 예능 되죠, 얼굴 천재 김동완 위원. 머리 되고 축구 되는 인맥 천재 문성환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촉을 세워서 여러분들께 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네. 뭔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네, 따라오시면 축구계에는 작두 타신 분이잖아요. 그죠? 작두를 넘어서서 거의 카타칼 같이 날카로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또 문성환 위원. 네. 저는 과일 중에 감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 감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예.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의 미소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화끈한 예측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것만 짜고 있었어요. 그죠? 아니. 감으로. 네. 브라질 조기 유학파인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은 스포츠 자체보다 스포츠를 통해 주말에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나 이게 포인트인데요. 네, 그럼 어느 분의 전략이 더 잘 통할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셋째 주말 EPL 경기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21일 토요일 에버튼과 아스날의 경기를 시작으로 22일 일요일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프턴, 본머스 대 번리, 브라이튼 대 셰필드, 뉴캐슬 대 크리스탈 팰리스, 노리치 시티 대 울버햄튼, 맨시티 대 레스터시티, 와포드 대 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대 첼시의 경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갈 길 바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 올 시즌 EPL 최고의 돌풍이죠. 레스터시티의 대결입니다. 자, 문 의원, 2위와 3위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11승 2무 4패로 승점 35점으로 EPL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네네. 아직 반밖에 현재 17라운드를 거친 시점에서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 격차가 14점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 경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 자리를 레스터시티에 계속 내주고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4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1위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레스터시티, 맨시티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내에서 최다 득점팀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박싱데이를 거치면서 득점력이 좋은 팀들이 어쨌든 상위권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가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가 수비가 좀 요즘 많이 무너져요. 네. 맨시티 정말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감하게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취소를 하면서 취소합니까? 우승에 대한 그런 염원, 상당 올 시즌 리버풀이라든지 레스터시티가 독주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으로서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절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이렇게 파티를 하고 해줘야 돼, 외국 사람들은 코칭 또. 스텝, 예, 선수들 같이 어울려서 이제 조직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를 하던데 펩이 딱 1년에 2번 술을 마시죠. 그죠. 가족 생일과 자기 생일 때 마시는데 그것이 다 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초조하다. 이런 느낌을 좀 이런 것에서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반발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 날 이거 외국 분들은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파티를. 자, 아무래도 네. 맨체스터 시티는 12월 달에 상당히 까다로운 팀들만 만납니다.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정말 수비력이 좋은 레스터시티를 상대를 하게 되고요. 우선 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울버햄튼과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박싱데이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여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성적은 어떻게 되죠? 자, 맨시티가 최근 5경기를 보시면 3승 1무 1패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전승을 달렸어야 되는 맨시티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지난 아스날전에서 다행히도 원정길에서 3대0 승리를 하면서 이날은 네. 더 브라이너와 스털링의 골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경쟁에 있어서 리버풀과 레스터시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맨시티는 앞으로 박싱데이를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맨시티는 상승세예요. 네, 그죠? 레스터도 계속 상승세에 있었죠. 이제 8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레스터 8연승. 시티가 그 동화 실현의 꿈을 보여줬던 팀인데 다시 한번 이게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 최근에 조금 지쳐가는 모습,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9연승을 실패를 했거든요. 하지만 기록을 보시면 총 득점이 40골, 리버풀과 단 2골 차예요. 그만큼 득점력이 좋다는 거고
골 득실은 오히려 1위 리버풀보다 앞서 있습니다. 29점으로 리버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처럼 얘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체력적으로 약간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최근의 전작이었습니다. 뭐 레스터가 일단은 뭐 굉장히 또 상승세가 대단하네요. 8연승이니까. 그렇죠. 네. 뭐 2위 레스터, 3위 맨시티 이번 경기 라인업과 전술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뭐 맨시티 공격 라인은 아직까지는 막강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성공을 시키고 있고 득점 선도 리버풀보다는 무려 5골, 2위 레스터보다는 7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골키퍼의 에데르손, 백포라인의 맨디, 오타멘디, 페란지오, 워커, 미드필더 라인은 포든과 로드리, 귀두안, 최전방에는 제주스와 스털링, 더 브라이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레스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스터가 지금 8연승을 달리다가 뭐 무승부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조금 재밌는 것이 뭐 선수 구성원에 있어서 스탯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골키퍼 선방 1위, 은디디도 커트 1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축은 좋습니다. 사람도 인체가 이 척추 라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리 예. 한번 나가면 끝이잖아요. 끝입니다. 근데 예. 이 척추 라인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 덧붙은 살들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네, 너무 그래서 좋은 비유입니다. 서브 멤버들이 아무래도 이게 예. 채우기에는 네. 아까 들은 얘기인데 뎁스 어. 깊이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가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어쨌든 득점 1위 제이미 바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무서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맨시티를 만나는 이제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선발 예상 라인업은 어쨌든 벤 치렐, 쉐안지, 에반스 페레이라, 프렛, 메디슨, 은디디, 틸레망스, 이에나초, 바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뎁스 차이가 있어서 선발 구성원을 많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4-1-4-1의 형태에서 은디 중심, 쇠완지, 그다음 제이미 바디 이 척추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척추 비유는 뭐 정말 이거 으뜸입니다. 예. 네, 그 디스크 한번 다쳐봐야 알아요. 그렇죠. 척추 나가면 끝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전술? 네. 자, 워낙 뭐 또 김동원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허리가 튼튼해야죠. 예. 척추가 올고자야 사람은 올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뭐 연골 하나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하나. 동의하고 예. 그 당시에는 레스터 시티는 연골 하나 나올 게 없습니다. 정말 네네. 정해진 스터드에서 워낙 이 서브와 스터드요? 스쿼드와 네. 서브와 이런 주전과의 경쟁차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김동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네, 자꾸 의원 의원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문 의원 많이 쫄았어 지금. 아니. 강하게 가세요. 예. 스터드는 이 신발 축구 바닥을 스터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바닥을 보이네요. 척추에서 뭐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뭐 하나가. 자, 가장 중요한 건 두 팀의 맞대결, 뭐 전적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김 의원님. 최근 전적은 이제 맨시티가 단 1패밖에 하지 않았어요. 오, 네, 그것도 이제 네. 프리미어리그. 근데 이게 좀 약간 아련한 것이 이 시기에 졌거든요. 맨시티가 요 작년 시기에? 이 시기에 딱 졌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27일 날 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듬을 봤을 때는 이때도 레스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어쨌든 맨시티가 뭔가 핸디캡을 보완하는 느낌이고 그렇죠. 레스터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약간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될 것 같아요. 어렵다. 경기는 네. 어렵게 간다. 네. 사실은 뭐 창과 방패의 대결. 우선은 뭐 득점력 부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우세를 점하고 있고 올 시즌만 놓고 보시면 레스터 시티가 워낙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스터 시티가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카운터 어택의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의 이 득점력 과연 상당히 레스터 시티가 맨체스터를 상대를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줬거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뭐 김동완 위원이 작년 시즌 12월 27일 날 맨체스터 시티가 졌다고 요맘때. 요맘때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싱데이에 우선은 스터드가 아닌 스쿼드가 약한 레스터 시티가 아무래도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맨시티가 조금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우세한 경기력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위원의 분석과 예상을 봤을 때 또 맨시티 홈이잖아요. 그래서 양팀 맞대결 승률에서도 맨시티가 살짝 우세한데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네. 요거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비겁합니다. 사실 저는 예. 최고의 공격은 수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요즘 맨시티가 수비가 살짝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저는 그 바디가 있기 때문에 전 바디로 봅니다. 왜냐면 뭐 늙으면 늙을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그죠. 예.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름 저는 그대로예요. 바디. 예.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바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예상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팀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네.
네, 갈 길이 바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냐 아니면 올 시즌 EPL의 돌풍 레스터 시티냐 2위의 뉴파워 그리고 3위의 올드파워의 대결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촉을 세울지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와포드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김 의원 4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맨유가 어쨌든 강팀은 잡고 약팀에게는 항상 당하는 경기.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으로서도 필요한 면모 아니겠습니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또 부드럽게 대하는 이런 관용을 베풀고 있는 맨유라고 볼 수 있는데 에버튼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린우드의 이제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5점 차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도 이제 울버햄튼 경기에 승리를 하면서 3점 차. 그러니까 맨유가 최근에 보면은 이런 흐름이 어린 선수를 기용하면서 그걸 타파하고 좋아. 있거든요. 맞아요. 막시알, 레시포드가 중심이 되지만 링가드도 다시 들어와서 이선전을 잘해주고 있고 또 그린우드라든지 이런 제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뭔가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 보강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짤스 프로프트가 있는 홀란드. 솔샤르 감독이 직접 건너갔다고 하죠. 건너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같은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이가 같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에이전트가 달라요. 솔샤르 에이전트는 솔바켄이라고 자신의 친구이자 축구 동료였고 이 홀란드 선수는 라이올라라는 거대 이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영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보강이 좀 스트라이커 쪽에 시급한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우드 좋아요 요즘에. 맨유가 오히려 유스 애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상당히 이제 어린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루카스와 산체스를 인터미랄 떠나보내면서 이 공격적인 부분에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루카쿠죠. 브라질 유학파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다채로운 공격 전술, 특히 무게를 잡아줘야 될 때 어린 선수들이 활약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맞아. 정점을 찍어주고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없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후반기에 영입을 하면서 조금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김동완 위원이죠. 김동완 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팀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약팀에게 약한 그런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순위권을 끌어올려야 되고 사실상 아직 17라운드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승점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우승권에 조금 가까워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와포드가 새롭게 택한 감독은 나이젤 피어슨이죠. 지난주 와포드 데뷔전은 어땠나요? 굉장히 터프한 감독이에요. 나이젤 피어슨. 예전에 이 2011년부터 15년 레스터 시티,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해서 레스터를 우승하기 직전까지 레스터 시티를 감독했던 나이젤 피어슨이거든요. 굉장히 터프하고 선수단 장악 능력이 좋고 또 이 기자들 대할 때 인터뷰로 되게 유머러스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와포드가 1승밖에 하지 못했어요. 감독을 이제 키케 플로레스를 경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 또 오픈을 새롭게 하면은 이제 장사 잘 되듯이 뭔가 그 경기에 좋아야 되는데 개혁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점들이 너무 많고 특히 득점력이 지금 전체 이제 반 시즌을 거의 치렀는데 9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골을 못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올로페우, 트로이 딘이 마찬가지입니다. 맨유와 마찬가지로 이 팀은 공격 쪽에 영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와의 전력차는 분명히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 와포드입니다. 이제 리버풀하고 해서 완전 많이 깨졌죠. 네, 그죠? 털렸다고 볼 수 있죠. 스코어상은 2골만 내줬기 때문에 털린 정도는 아니고 내용은 완전 털렸죠. 내용은 털렸는데 경기력 그래도 자체가 완전 경기력은 희한하죠. 털렸는데 득점할 수 있는 기회는 한 2차례 정도 있었어요. 90분 동안 그래서 득점에 너무 대표하지 마요. 그래서 네. 2대2 될 뻔했다. 산수적이네. 제가 봤을 때 한 6대 한 1까지도 벌어질 뻔했어요. 5골 이상 나는 경기였죠, 사실은. 맞아요. 아무래도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비 가르시아 감독까지 나가면서 현재 올 시즌만 해도 3번째 감독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아까 득점력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 시즌 9골밖에 못 넣었다. 이 부분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치중을 할 수 없는 전술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력 빈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우선은
감독이 바뀜으로써 수비적인 안정적을 꾀하면서 1승보다는 승점 3점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 1점, 무승부를 좀 쌓아가면서 분위기를 반전될 필요가 있는 와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감독을 영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비 후 네. 역습의 전술을 잘 이용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의 감독 경질. 자, 최근 성적은 어떻죠? 최근도 뭐 거의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이에요. 예. 사실은 뭐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졌고 특히 미드필드 라인에서 뭐 좌우로 뿌려진 패스라든지 수비를 가담하는 능력도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을 상대에게 빼앗고 빌드업하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전혀 연계성이 없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우리 그 동네 조기 축구회가 있거든요. 네. 붙어도 이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예, 그 너무 정도 예. 저희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와포드 팬들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 그쵸, 아닙니까? 그쵸. 예. 네, 좀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네. 주면 어쨌든 버티는 힘만 좀 만들어주면 그렇죠. 강등권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반면 맨유는 이제 토트넘전에 이어서 맨시티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4위 첼시까지 추격에 나선 상황인데 셰필드 그다음에 맨유 울버햄튼 그 셰필드가 승점이 25점 그다음에 골드실에 의해서 6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이 울버햄튼이 그 밑에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의해서 계속 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 경기 이제 맨유는 아까도 뭐 운성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유로파리그 포함해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맨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뭐 덧붙이면 네, 우선은 붙여줘야죠. 네. 강팀들에게 상당히 강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까지는 약팀들과의 7연전을 치르게 되고 우선은 뭐 알크마르, 콜체스터, 와포드, 뉴캐슬, 버니 또 아스널 약팀으로 꼽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스널과 울버햄튼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1월 달까지는 승점을 좀 많이 쌓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리그의 향방은 이 12월부터 1월 달 이 두 달간의 승점 쌓는 그런 점수에 따라서 맨체스터의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전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팀과 경기에서 승점을 빼앗고 약팀과 경기에서 승점에 희생이 되고 있는 맨유. 이번 경기 라인업과 전술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역시 뭐 4위 3위의 형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최전방에 막시알 놓고 막시알이 이제 좌우 쪽으로 흔드는 과정 만들고 레시포드도 빠른 스피드로 가니까 이선 자원은 제임스라든지 링가드, 레시포드. 뭐 링가드 자리에 최근에 득점 올린 그린우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맥토미니, 프레드는 그대로 이제 유지될 것 같고 쇼, 린델로프, 맥과이어, 완비사카, 대야 골키퍼 이 체제로 변화를 크게 주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를 치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 예상이다. 네, 한 명 정도만 변화를 주고요. 네. 자, 와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백을 주로 쓰면서 수비에 지향을 했습니다만 워낙 득점에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를 하면서 공이 상대 진영에서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진영에 올 것인가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상대에게 수비를 지향하면서 약속된 카운터 어택을 때리면서 상대를 이제 빠르게 역습을 하면서 득점 유효승차를 높여가게 되면 공격하는 팀들 사실은 공격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후방 공간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와포드는 수비에서 총체적 난국을 갖고 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포를 좀 바꿔서 이제 수비를 조금 지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뭐 예상하는 라인업은 골키퍼에는 포스터, 제가 생각하는 백포 라인은 페메니아, 카바셀레, 캐스카트, 마리아파, 그다음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는 카포네, 두쿠레, 그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은 데올로페코, 휴즈, 샤르, 최전방에 디니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데오로페우. 아 죄송합니다. 데오로페코는 누굽니까? 예, 예. 아, 이런 거 좋아요. 예. 발음이 제가 포르투기스를 하다 보니까 시옷 브라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자, 브라질 요거는 좀 공격하지 말아요. 이거는 약간 좀 조롱하듯이는 안 아니 하는 줄 한국 사람 알아주세요. 아닙니까? 아, 브라질 유학을 저도 막 갔대잖아요. 이거는 저기 어학연수 해도 됩니까? 이시원 씨 아니면은 이거 지적할 수 에이브라함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민병철 씨 아니면 이건 지적 알겠습니다. 못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거로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와포드의 지금 수비력은 뭐 뭉쳐야 찬다 팀보다 못하다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것만 좀. 우선은 수비 조직력은 뭉쳐야 되죠. 근데 너무 뭉쳐 있고 볼을 빼앗고 나서 바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또 볼을 빼앗기다 보니까 공이 너무 와포드 중에 논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뭉쳐 찬다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만 그래도 이만기 여홍철, 네, 확실히 진중. 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거는 예,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요거 가야겠죠. 중요한 거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또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일 것 같은데 아마 맨유의 압승일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최근 예. 5경기만 보면 득점도 많이 했고 모두 다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와포드에게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비 조직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막시아라든지 레시포드가 1대1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다 하면 와포드는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를 펼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팀의 전술적 케미스트리가 어느 팀이 강하냐 뭐 이를 봤을 때는 더 수비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와포드가 정신력이 강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개인 자원들이 있는 맨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도 뭐 2골 차 이상의 정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도 우선은 뭐 김동완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와포드가 아무리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분위기를 반전을 꾀야 되는데 워낙 수비적인 부분, 특히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 멘탈적인 부분이 워낙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유 원정길 가서는 저는 뭐 김동완 위원은 2골 차 정도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저는 이날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량 득점을 하면서 박싱데이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 느낌은 말이죠. 맨유가 와포드를 누르면서 단독 5위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맨유가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유가 굳히길 더갈 것이냐 아니면 꼴찌 와포드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냐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축구와 인생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다음 경기는 4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첼시와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첼시가 올 시즌 시작한 후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죠.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예. 프랭크 램파드 신인 감독과 젊은 선수들이 의기투합을 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첼시인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게 본머스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그렇죠. 예. 정말 찬물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 냉수 마찰할 정도로 극심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첼시입니다. 네, 첼시가 초반에는 램파드 감독이 어린 선수를 기용하면서 좋아지려고 애를 쓰다가 초반에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린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가 빨라지고 또 플리식 같은 데려온 선수들이 뭔가 이제 팀의 전술 이해도도 같이 융화되면서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맨유는 아주 흡사한 면이 있죠. 어린 선수로 뭔가 램파드 감독의 전술을 운영하다 보니 그들이 막히면 거기에서 뭔가 이 수싸움에서 어린 선수는 수가 아무래도 베테랑보다는 적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동국 선수가 전성기 때는 이 K리그 막았던 수비수들 물어보면 수비를 3번 속이고 들어가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능력에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가 이제 한계를 보이는 최근에 경기력이 좀 있었고 지금 뭐 4위권도 9승 2무 6패 29점으로 4위는 유지했는데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울버햄튼이 바짝 수격해 오니까 그러면 또 어린 선수들이 위축되죠. 긴장하죠. 네.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플레이가 나오는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네, 저 동의합니다. 우선은 뭐 어린 선수들도 멘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신인 감독 아니겠습니까? 또 램파드 감독이 이 지휘봉을 또 처음 잡아서 우리 리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뭐 추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유럽 대항전까지 치르면서 어려운 부분들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약팀에게 특히 홈에서 일격을 당하게 되면 우선은 선수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의 멘탈이 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하지만 첼시가 빠르게 다시 이제 분위기를 또 전환을 하면서 네. 끌어올려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또 기적 같은 거 하나 해냈잖아요. 네. 저 진짜 이날 경기 저 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75m. 우리나라 뭐 국보급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말 대단한 골을 기록을 했고 마지막 수비수를 제끼는 동작에서 과연 저게 걸릴까 안 걸릴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역동적으로 잘 떨궈냈고 환상적으로 정말 70m 드리블은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흥민 골은 솔직히 현대 축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이기고 뭐 굳이 따지자면 군대에 사단장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골을 해낸 거예요. 이게 그죠? 그 75에서 80m를 뛰었잖아요. 스프린터를 했잖아요. 그리고 템포 조절하면서 했잖아요. 마지막에 슈팅도 정확하게 에너지 쏟았단 말이죠. 기가 이거는 막혀요.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럼요. 뭐냐면 네. 최고 시속이 마지막 그 수비수를 제칠 때
시속 34km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스쿠터 제한 속도 얼마입니까? 30km거든요. 이걸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본에서는 불법이에요. 그 정도의 속도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날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서 스피드 변화라고 하는데 스피드 변화를 두면서 역동작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고 저는 뭐 사실은 저렇게 드리블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마지막 골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환호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기세가 좋은 토트넘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한계가 느껴지고 있는 지금 첼시 두 팀의 최근 성적은 어떻습니까? 자, 두 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우선은 울버햄튼전에서 극적으로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가져왔던 토트넘이고요. 그 전에 우선 번리에게 또 5대0 대승을 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아쉽게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 본머스를 이겼고요. 반면에 이제 첼시는 본머스에게 0대1로 홈에서 패했죠. 네. 그리고 이제 릴에게는 2대1 또 챔피언스리그 승리를 거뒀고 에버튼에게는 또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지금 뭐 핫앤콜드, 퐁당퐁당을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첼시의 전력보다는 홈 경기에 좀 답답한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체력적으로 첼시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선수들의 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윌리안도 그렇고 캉테도 그렇고 조르지니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 경기는 봐야 될 포커스가 다릅니다. 전에 경질되었던 팀 무린유가 네. 첼시죠. 어. 근데 램파드가 감독이었단 말이죠. 그럼 램파드는 무린유를 한번 꺾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예.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 예상 괜찮네요, 네, 지금. 그래서 예. 램파드가 오, 아무래도 이 좀 부진해 어. 있지만 이 경기에 정말 뭔가 몰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술적 변화를 주면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동환이 형이 준비 많이 했네요. 이런 거 좀 쏙 하나 나와야 되는데. 자, 예. 근데 또 뭐 반대로 보시면 제가 뭐 반대로 반대로 받아치면 간다. 무리뉴는 과연 첼시를 이기고 싶지 않을까요? 요것도 받아칩니다. 우선은, 야, 제가 봤을 때 동기부여는 무리뉴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야. 자신이 몸담았던 팀에서 나오고 새롭게 토트넘에 가면서 첼시는 더군다나 홈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저는 무리뉴가 수를 써서라도 특히 무리뉴가 또 손흥민 선수를 워낙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손흥민 선수 이날 대량 득점까지는 아니고 손흥민 선수 한 골 정도 기록을 하면서 무리뉴 감독에게 정말 환한 웃음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서 무리뉴 감독과 손흥민 네네. 선수가 깔끔하게 포옹을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봅니다. 문희원 이제 좀 웃네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 그럼 두 팀의 라인업과 전술 전망 한번 좀 기대합니다. 자, 우리 문희원님. 자, 우선 토트넘의 라인업은 우선은 지난 경기였죠. 울버햄턴과의 경기 그대로 라인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골키퍼 가사네 골키퍼. 이날 울버햄턴전에서도 정말 이 선수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을 정도로 슈퍼 세이브를 했던 가사니아 골키퍼고요. 자신감이 또 올라왔어요. 네, 이제. 네. 멋있다, 우선, 이제. 멋있어. 백포 라인의 많이 베르송원. 자, 이빨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정확히 포토로 가. 안 쓰고 알데르 베이럴트, 산체스, 오레 선수가 이제 백포 라인을 구축하게 되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다이어 선수와 시도코 선수, 공격 라인에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 알리 선수도 빠졌습니다. 알리 선수까지 해서 이렇게 베스트 11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 의원님. 네. 뭔가 이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 됐으면 네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좀 미흡했다. 방송 전까지 해외 최신 뉴스들을 보고 또 프리미어리그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예. 한 번씩 또 분석도 다시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 뭐라고 나왔습니까? 타이어드. 영어 하니까 영어로 하는 겁니다. 지쳤다는 얘기예요. 지칠만하죠. 왜냐면 지금 윙어로서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 경기에 좋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지난 경기 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식을 조금 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축구는 11명이 하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체력적으로 무너져도 10명이 다 무너집니다. 더 뛰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을 해야 돼요. 1시간 전에 라인업이 뜨거든요. 그걸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첼시는 제가 봤을 때 케파 골키퍼에 지금 조르지뉴 대신에 뭐 코바치치라든지 미드필더를 뭔가 변화를 주고 초반에는 약간은 잠그는 형태가 될 거예요.
첼시가 장거리 형태에서 에이브럼, 마운트, 윌리안이 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다른 허더슨 오도이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형태에서 후반전에 이제 윌리안 카드라든지 이런 거 꺼내들면서 램파드 감독이 뭔가 내가 선배보다 낫다라는 걸 첼시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나다라는 거를 젊은 감독으로서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어떻게 되죠? 자, 요 중요합니다. 네, 첼시가 맞대결. 네. 뭐 첼시가 우월할지 아니면 토트넘이 우월할지 여기서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자면은 2월 달에 첼시가 2대0으로 토트넘을 승리한 바가 있어요. 아하. 그 선수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토트넘의 단점이 뭡니까? 레비 회장이 선수를 많이 바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그 고인물이 되면서 경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은 최강희 감독이 공식성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선수를 많이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자체 경쟁이 되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토트넘은 많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선수들이. 그럼 첼시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분석할 때 쉽죠. 토트넘 특징은 저런 거. 변화가 없구나. 예, 무리뉴 감독 전술이니까 우리 또 무리뉴 감독 전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승패 5경기에서 2승 3패는 별 이렇게 상관이 없다. 아니면 좀 첼시 쪽으로 잠깐 무게가. 아, 어떻게 아셨죠? 첼시 예. 약간. 네. 자, 우리. 네. 자, 아까 뭐 악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악수를 할 때는 예, 존경의 표시, 경의 표시로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악수가 그 악수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말장난을 조금 하면 네. 자, 무리뉴 감독이 워낙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웃으면서 존경의 악수를 표할 것 같아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 아까 체력적인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예, 혹사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인의 체력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이 올라와 있고 그만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되어지고 뭐 첼시 선수들이 워낙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라든지 뭐 고인물은 뭐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선수의 변화는 없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장, 감독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인물도 서서히 살아나게끔 하는 게 바로 무리뉴 감독의 매직입니다. 무엇보다도 첼시 선수들이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의 이 전략과 전술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어도 막지 그것도 못하는 딱- 게 예, 그게 바로 매직이죠. 네. 알면서도 저희가 빠른 스피드 선수는 알면서도 못 쫓아가고 못 뺐습니다. 축구 안 해보셨잖아요. 쫓아갑니다. 예. 쫓아가는데 못 뺐죠. 100m 11초입니다. 예, 아하. 111초세요. 네. 장재근씨네요. 그 정도면. 그럼요. 11초면. 홈쇼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토트넘이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예, 2대1 정도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의원님의 말이 좀 약간 좀 다른데 어쨌든 빅경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네. 손흥민 선수가 제 원더골을 기대하면서 토트넘에게 좀 한 표를 또 던져봅니다. 네. 저는 첫 방송에서 첼밍 아웃 하자면 저는 사실 첼시 15년 차 팬입니다. 아, 네. 첼시 화이팅 하세요. 손흥민 저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다음에 이겼으면 손흥민 좋겠어요. 손흥민이 골 한 넣고 첼시가 이겨라. 그렇죠. 최고의 시나리오는 손흥민 네네. 선수가 득점을 하고 첼시가 이기는 걸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손흥민이냐 아니면 테미 에브레햄이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촉으로 보는 미래 예측쇼 MCN 촉설 예언자들 끝까지 촉 세우고 감 잡아주신 우리 김동환 위원님, 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어요. 예.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MCN 매거진 휴코노미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도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들 8시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